안 팔면 뺏겠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 총구가 향한 곳 바로 북극의 거대한 얼음섬 그린란드입니다.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동맹국 땅을 뺏는다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의 2000조 원 국방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물줄기 끝에 왜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서막을 가장 먼저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안 팔면 뺏겠다. 이게 무슨 삼류 영화 대사냐고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던 천조국 미국, 그리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그 미국이 맞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덴마크 메테 퓨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제발 이런 터무니없는 위협을 멈춰라 라며 격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거들었습니다. 루이지애나를 돈 주고 사고 팔던 19세기가 아니다라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미국이 그래 미안하다 하고 물러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슨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택지가 뭘까요? 네, 바로 군사적 수단입니다. 심지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당장 다음 주에 덴마크로 날아갑니다. 그냥 대화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등에 업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미국은 왜 70년 혈맹인 덴마크의 등 뒤에 칼을 겨누면서까지 그린란드를 가지려 할까요? 트럼프가 단순히 부동산 욕심 때문에 동맹국의 영토를 탐내는 게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인 히토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정치적 데드라인이 숨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 전쟁 1년 휴전에 합의했었죠. 문제는 그 1년짜리 휴전의 만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시점이 11월 중간 선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는 다가오는데 중국한테 목덜미가 잡혀서 쩔쩔매는 꼴을 보인다? 지지율에 치명타를 입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트럼프에게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니라 정권의 생명 연장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미국 땅 캘리포니아에도 마운틴 패스라는 큰 히토류 광산이 있지 않나? 그냥 거기서 캐서 쓰면 되지. 왜 굳이 남의 나라 땅인 그린란드까지 넘보냐? 맞습니다. 광산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국 본토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히토류 전쟁의 본질은 채굴이 아니라 가공입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려면 필연적으로 토륨 같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자, 캘리포니아 한복판에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는 대규모 정제 공장을 짓겠다. 미국의 그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주민 반발을 뚫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캔 히토류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으로 보내서 정제해오는 겁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자본의 족쇄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마운틴 패스 광산조차 지분을 뜯어보면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기술적으로 자본적으로 얽혀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다릅니다. 광활한 미개발지인 이곳은 환경적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광산이 아닙니다. 채굴부터 정제까지 한 번에 끝내는 거대한 수직계 열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공장 부지가 바로 그린란드인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통제하게 되면 기존에 침투해 있던 중국 자본을 강제로 축출하고 오직 미국과 우방국들만 사용하는 완벽한 차이나프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시진핑의 간섭을 0.1%도 받지 않는 완벽한 통제권. 이것이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입니다. 만약 유예기간이 끝나고 시진핑이 수출금지 버튼을 누르면 미국의 F-35 전투기, 전기차, 풍력터빈 그 즉시 올스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니 트럼프는 국방비 2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까지 꺼내들었죠. 자, 여기서 냉정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게 과연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여기에는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인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힘으로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자원을 얻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치명적인 명분을 잃게 됩니다.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도 안보 때문에 남의 땅 뺐네? 그럼 우리도 안보를 위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 너희는 말릴 자격 없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은 역설적으로 중국에게 대만 침공에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은 커질 것이고 미국은 그 넓은 바다에서 중국 해군을 막아내고 자원을 실어나를 엄청난 숫자의 수송선과 전투함이 필요해집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반발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북극은 무주공산이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쇄빙선과 잠수함들이 제지반방처럼 북극해를 휘젓고 다니겠죠. 미국 본토가 위협받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역시나 북극해를 철통같이 봉쇄할 더 많은 군함이 필요합니다. 성공해서 대만 위기가 오든 실패해서 북극 위기가 오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압도적으로 많은 무기와 배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선업은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기술자는 늙었고 도크는 녹슬었습니다. 중국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합니다. 돈을 2,000조 원이 아니라 1경원을 줘도 미국 내에서는 이 배들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군함의 82%가 예산 초과 및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 인프라,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쟁은 코앞인데 배는 없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트럼프가 외친 황금 함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이자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건조 능력과 기술을 가진 유일한 동맹국은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답은 딱 하나, 한국뿐입니다. 트럼프가 황금 함대를 만들 협력 업체로 한화오션을 콕 집어 언급하고 미국 시장 진입의 첫 관문인 라이선스 확보에 속도가 붙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뉴스는 앞으로 당분간 시끄러울 겁니다. 트럼프가 미쳤다. 덴마크가 거절했다. 전쟁 난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나리오의 교집합에만 베팅하면 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먹든 못 먹든 결국 미국은 중국을 막기 위해 바다를 지배해야 하고 그 바다를 채울 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조선과 방사는 테마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선주는 ETF로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대장이다.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장이다.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은 1등만 가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개별 종목 분석이 어렵다. 변동성이 무섭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타이거 조선 탑10 ETF 같은 상품을 눈여겨보십시오. 종목이 많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ETF로 바구니째 담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둘째, 캐나다 60조 잭팟을 주목하세요. 이제 국가대항전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황금함대보다 더 빨리 터질 수 있는 것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만 60조 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한국 조선소를 실사하고 갔고 현재 한국과 독일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최근 이 팽팽한 균형을 깰 놀라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 양쪽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잠수함을 사고 싶긴 한데 우리 땅에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는 나라 거를 사겠다. 독일에는 폭스바겐을, 한국에는 현대차를 데려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한국의 대응 속도입니다. 오는 1월 27일 캐나다로 가는 우리 고위급 방문단 명단에 현대자동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캐나다, 너희가 원하는 잠수함과 자동차 패키지 좋다. 우리가 맞춰주겠다라며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독일도 폭스바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겠지만 우리 정부와 현대차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수주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한화오션은 현지 철강사 알고마와 손잡고 공급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철강까지 엮인 팀코리아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3월 이 거대한 승부의 결과가 나올 때 조선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 팔면 뺏겠다는 미국의 협박, 곧 다시 닥쳐올 히토류 전쟁.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계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 길목을 누가 먼저 지키고 서 있느냐가 여러분의 10년 뒤 자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세상이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내일도 제가 시장과 리포트를 밤새워 분석해서 올 겁니다. 이렇게 상한선 채널 식구분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주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단 3일간의 특별한 라이브 강의입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합니다. 10일은 남들 다 아는 뉴스로 2배 먹는 딱 한 가지 기술. 11일은 내가 사면 내리는 엇박자를 수익으로 바꾸는 법. 12일은 2026년 개미들 줄파산 예고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라는 주제로 가감없이 풀어드립니다. 단 3일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의 2026년 계좌는 분명 대박 나실 겁니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도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하트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오늘 하트 남기신 분들과 함께 우리 그때 미리 봤잖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